와우! 달순의 라이브! 네, 오늘은 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뭐 제가 이 채널에서 얘기하는 거 다 제 의견이긴 하지만 언젠가 그 해버즈에게 들었던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요. 오늘은 맨유의 폴 포그바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포그바가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뭐 팀에 남겠다, 팀을 떠나겠다 이런 거취를 좀 정해야 될 때가 된 게 아닌가요? 좀 여러분들 어때요? 좀 너무 질질 끌린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맨유도 뭔가 리빌딩 할 때 좀 애매해지고 스스로도 거취라든지 지금 나이를 보더라도 좀 훨씬 더 디벨롭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스스로에게도 약간 성장에 있어서 약간 좀 주춤하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나 팀을 위해서나 조금 이제는 거취를 분명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실제로 좀 이래저래 어중간하잖아요. 예. 뭐 일단 팀을 떠난다 남는다 이런 얘기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위치에 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지난 겨울에 와가지고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요. 또 실제로 계약도 이제 내년 6월까지니까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래저래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오긴 온 거죠. 물론 이제 그게 뭐 팀에 남는 거건 다른 팀으로 떠나는 거건 이적 절차 그러니까 계약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은 사실 뭐 이렇게 영리한 일은 아니지만 지금의 이도저도 아닌 상황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는 거취를 좀 나름 좀 정리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맨유의 대선배인 리오 퍼디난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팟캐스트 나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포그바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리고 연락도 자주 한다. 그런데 이제는 포그바가 자신의 어떤 거취에 대해서 좀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역시 포그바를 위해서도 맨유라고 하는 팀을 위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물어보니까 이제 퍼디난드입니다. 포그바에게 물어보니까 뭐 라이올라랑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 거취에 대해서. 당연하겠죠. 에이전트니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그냥 라이올라에게 다 맡긴다든지 아니면 그냥 둘이서만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운명을 자신의 입지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나이 분명한 또 그런 이제 위치에 좀 올랐기 때문에 포그바도 스스로 거취에 대해서 한번 좀 분명히 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결정한 거에 대해서 또 분명히 드러내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더라고요. 사실 좀 너무 계속 붕 떠 있잖아요. 예. 사실 이런 스탯 이러면 안 되죠. 포그바의 이름값을 놓고 보자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7경기밖에 못 뛰었습니다. 골 없이 도움만 2개 기록했는데 물론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아니 뭐 부상당했잖아요. 부상이 너무 많았으니까 뛸 수 없었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이렇게 프리미어리그를 맨유를 쭉 지켜보신 분들은 이번 시즌 아니면 뭐 그 전에라도 포그바를 좀 생각해 보면 붕 떠 있는 게 계속 좀 된 거죠. 뭔가 이렇게 항상 팀에 확 이렇게 안착돼 있다는 느낌보다는 항상 이렇게 뭔가 자꾸 춤을 춰서 그런가 이렇게 좀 붕 떠 있다는 느낌인데 이번 시즌은 이제 그게 부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나? 라고 싶겠지만 좀 이렇게 긴 호흡으로 놓고 보면 포그바가 왜 계속 이렇게 팀에 결합을 못하지? 이런 걸 좀 많이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포그바 스스로도 약간 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약간 좀 간보니?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좀 약간 팀을 그게 새로운 감독이 누가 오거나 아니면 팀이 뭐 있을 때마다 약간 좀 스스로 간을 본다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제가 기분 좋으면 좀 띄워드릴게요.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제가 오늘 좀 몸도 안 좋고 좀 불편합니다. 좀 안 뛰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을 자꾸 풍긴다는 게 좀 문제예요. 실제로 이제 프로 레벨의 선수들은 결국 증명해내야 되는데 보여줘야 되잖아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스탯으로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뭐 증명하는 게 다른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스탯을 보여주면서 저는 제가 받고 있는 죽음이라든지 이 종류의 이 정도면 뭐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팀의 애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경기에 임했을 때 혹은 그 자기가 속해 있는 팀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헌신이라든지 애정을 보여주는 선수들 우리가 느끼잖아요. 뛸 때도 보면 어마어마하게 뛴다든지 막 밖에 나와서도 언제나 팀을 생각한다든지 이런 게 막 느껴집니다. 몇몇 그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누가 딱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밀러 같은 친구들이 그런 거 한번 화제가 됐었는데 리버풀이 무슨 컵 대회 이런 데서 꼬마들 내보내니까 선수들 이제 1군 선수들 다 쉬라고 했는데 밀러가 이렇게 경기장 와가지고 동생들 뛰는 거 이렇게 지켜보는 게 또 화제가 됐었는데 여러 가지로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그바는 최소한 올 시즌만 놓고 보면 두 가지를 다 못 느꼈다는 거죠. 팀에 대한 어떤 헌신, 팀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 그게 아무리 정량적 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정성적으로라도 느껴지냐 이런 거죠. 누가 보더라도 약간 조금 이렇게 물과 기름 같은 느낌? 뭐 이런 게 있었고 아니면 스탯으로라도 증명해야 되는데 말씀드렸죠. 프리미어 7경기. 이것은
포그바의 어떤 모이는 기대, 그다음 포그바에게 어떤 투자했던 돈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많이 떨어져도 한참 부족하죠. 그렇다고 하는데 뭐 포그바가 실력이 없나요? 이건 얘기하지 맙시다. 포그바에게 실력이 없다라고 하는 건 정말 이건 안 되죠. 포그바처럼 축구 잘하는 선수가 어디 있어요? 그런 어떤 신체적인 능력, 그런 감각, 그런 킥, 진짜 포그바가 마음만 먹으면 다 휩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력이 없는 선수가 아닌데 확실히 지금 문제는 저희가 앞에 뭐 이제 퍼진한도 그런 얘기했지만 좀 분명히 하자 거치 같은 거 이런 얘기 할 때 이러면 좀 팀에 안착하는 모습들, 좀 자꾸 마음이 좀 붕 뜨다 보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도 마음 떠나면 다 떠납니다. 몸만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그렇게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포그바가 마음이 뜨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잠재력이나 포텐 이런 걸 터트리지 못하는 거죠. 이게 좀 문제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감독들하고도 실제로 계속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무리뉴 감독하고 아주 대표적이었잖아요. 무리뉴 감독하고도 뭐 역할이나 그다음에 포지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야기도 있었고, 물론 뭐 미디어가 아무리 증폭시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뭐 그 인스타 같은 문제도 좀 있었고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이 갈등 좀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솔샤르 감독 체제에서도 사실은 뭐 솔샤르 감독은 많이 그래도 품으려고 했던 느낌인데 그래도 어쨌든 완전히 좀 녹아들었다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누가 오더라도 어떤 감독이 오더라도 약간 포그바는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가 약간 위에 올라가야 되는 느낌?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위에. 거기 모임이나 어디서 항상 이렇게 우주의 중심이 자기인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대화나 모든 행동들이 자기 중심으로 좀 흘러가야 되는 유형들이 있는데 포그바는 보면 자기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키면 내가 이 조직과 이 팀과 이 모임에서 이 관계에서 내가 중심에 섰다 느끼면 진짜 이 선수는 막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물론 감독들이 그걸 잘 캐치하고 이렇게 올려줄 수는 있겠지만 가끔씩은 너무 그래버리면 팀워크가 깨지니까 이게 항상 지금 포그바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들도 참 통제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래서 확실히 보면 포그바를 보면서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뛰어난 선수고 참 이런 재능이 있구나라고도 싶다가도 확실히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위대한 포그바가 위대한 팀에 정말 결합만 한다면 위대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텐데 그 뭔가 연결고리가 잘 안 되는 듯한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자꾸 이제 이런 게 나오니까 어때요? 저는 요새 좀 포그바와 관련한 뉴스 중에 가장 그래서 이래 보기 안쓰럽다 아니면 결국 이렇게 되나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맨유가 이제 리빌딩 하려고 뭐 제이든 산초, 잭 그릴리시 이런 이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막 선수를 이제 영입해야 되는데 요새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재정들이 좀 위축되고 어려우니까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몇몇 선수들을 좀 처분해서 그런 제이든 산초라든지 잭 그릴리시를 좀 영입해 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돈을 마련하기 위한 처분 명단에 포그바가 들어가는 거 이거 사실 포그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도 안 좋고 또 어찌 보면 현재 그런 어중간한 붕 떠 있는 그래서 좀 이렇게 겉도는 현재 포그바를 좀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같이 이름 올라오는 선수들이 뭐 포그바와 함께 링가드, 페레이라, 산체스, 필 존스, 러호, 스몰링 이런 선수와 함께 지금 포그바가 들어와서 처분 명단에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건 미디어들이 어느 정도 좀 쓰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포그바가 거기 명단에 들어간다는 거 이거 참 그런 일 아닙니까? 물론 지금 포그바는 워낙 그 재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있기 때문에 뭐 레알 마드리드, 뭐 유벤투스, 인테르 밀란, 뭐 파리 생제르맹 이런 데서 다 뭐 원한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터트리지 못하면 어딜 가더라도 사실은 좀 문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잉글랜드 쪽 미디어들이 저 선수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치차리토. 네. 치차리토는 뭐 해버지랑 뛰면서 맨유에서 우리 팬들이 너무 잘 알려진 선수인데 그 치차리토 얘기가 왜 물려서 나오냐면 이런 겁니다. 치차리토가 이제 맨유에 뛰다가 뭐 레버쿠젠 갔다가 뭐 레알 마드리드 갔다가 뭐 웨스트햄도 갔다가 세비야 갔다가 그러다가 올 초에 이제 미국 LA 갤럭시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 초에 이렇게 넘어가면서 맨유 팬들을 포함으로 한 유럽 팬들과 이렇게 영상으로 대화를 하는 게 있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려요. 물론 치차리토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저기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서 양대 눈물 많이 눈물샘이 많은 선수긴 한데 그 장면이 이제 막 그 팬들하고 해요. 막 눈물 흘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고마웠다고. 자기에게 유러피언 꿈을 이뤄줘서 고맙고 그다음에 그동안 그렇게 많이 응원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울면서 했던 영상이 되게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맨유 팬들이라든지 유럽에서 치차리토를 좋아했던 이런 팬들이 진짜 이 선수 멋있다.
이렇게 그냥 자기가 어찌 보면 프로 선수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되게 건조하게 얘기하면 프로팀은 그냥 하나의 직장, 직업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뭔가 자기가 거쳐왔던 것들을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그 소중한 인연 하나하나를 다 가면서 그렇게 인사하고 눈물을 이런 거 보면서 그래 저런 선수가 정말 팀에 있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치차리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뭔가 그냥 축구팀을 하나의 직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뭔가 완전히 던졌던, 예. 그래서 뛸 때 정말 헌신적으로 뛰었고 떠날 때 정말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는 이런 선수였던 상징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2012년 전후에 정확한 해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맨유에 OT를 갔을 때 메가스토어에 갔거든요. 그 이제 팬샵에 갔는데 그때 치차리토의 마킹 유니폼이 유니폼 중에 거의 탑3 안에 들어갔었어요. 거의 최고치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당시에 실제로 뭐 치차리토는 맨유에 뛰면서 풀 선발은 아니었어요. 뭐 선발도 뛰고 교체로 뛸 때가 더 많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나올 때마다 얼마나 진짜 열심히 뛰었습니까? 이 치차리토 뛰는 거 보면 막 와 자기에게 10분이 주어져도 5분이 주어져도 정말 모든 걸 던져서 뛰었던 그래서 너무 몸을 던져서 자신의 이렇게 머리와 자신의 다리로 스스로 어시스트와 골도 기록했던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차두리 선수가 지금은 감독인데 차두리 선수가 예전에 했던 게 기억나네요. 어떤 A매치 평가전이었대요. 이렇게 여러 명이 로테이션이 되는 점검하는 평가전이었는데 자기가 한 후반 10분인가 5분인가 남겨놓고 교체 투입됐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그래 뭐 열심히 뛴다고 뛰었는데 경기 끝나고 한국에 있는 해외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차붐이 전화를 했대요. 연락을 해서 불가초화를 했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래서 아버지 제가 뭘 어떻게 했나 그랬더니 내가 보기에 너 지금 선발 아니고 주어진 시간이 5분이고 10분 이거 이랬다는 것 때문에 내가 봐서 넌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너는 사람들이 모를 거라 생각하지만 아는 사람은 알아. 왜 그 시간을 그렇게 뛰는 거지? 누구에게는 정말 뛰고 싶은 간절히 뛰고 싶은 5분이야. 누구에게는 정말 대표팀 한 번 들어가고 싶은 그 시간이야. 너는 왜 모든 걸 던지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 이렇게 제가 전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차리토 같은 경우도 정말 자기에게 얼마의 시간이 주어졌건 정말 최선을 다하고 막 열정과 헌신을 다했던 걸 알아요. 팬들도 보면 알죠. 우리 다 알잖아요. 딱 보면 우리도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질 때 지더라도 좀 던져 몸 좀. 왜 이렇게 설렁설렁해? 우리는 속타 죽겠는데 그렇게 지는 게 이렇게 웃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치차리토에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맨유 예전에 브라질 출신의 풀백 하파일 기억하세요? 하파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치차리토가 눈물 흘리는 그 영상 이후에 맨유는 정말 생각해야 된다. 맨유엔 이렇게 간절히 그 팀에서 뛰고 싶은 선수들을 뽑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프로 중요하다. 중요하지. 당연히 중요한데 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다. 팀을 위해서 얼마큼 헌신적으로 뛸 수 있는지 얼마큼 애정을 갖고 있는지가 어쩌면 그걸 넘어갈 때가 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프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던 거는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실 거예요. 근데 하파일은 별로 못했잖아. 이럴 수도 있습니다. 못할 수는 있지만 물론 그게 맨유건 어떤 팀이건 기본은 실력이죠. 그거를 뭐 저희가 그냥 깔고 얘기합시다. 기본은 실력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그런 팀에 가는 건데 하지만 실력만 있고 나머지 태도 팀과 함께하고 동료를 인정하고 그래서 뭔가 자기의 모든 걸 던지려 자기가 갖고 있는 100이면 뭐예요? 100을 다 쓰지 않으면 그건 100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내가 50만 갖고 있으면 그 50 갖고 있는 거지 어떻게 100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파엘도 그 치차리토 그걸 보면서 이렇게 뛰어라. 이렇게 뛰는 선수를 맨유는 뽑아야 된다 좀. 자꾸 너무 여러분들 제가 해버지에게 한번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해버지도 이제 넘어갔을 때 그 전후로 해서 소위 얘기해서 빅사이닝 그다음에 뭐 오버페이 이렇게 선수를 영입한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실제 저도 생각해 봤더니 그래 맨유가 무슨 막 이적 시장에서 무슨 돈으로 경쟁해가지고 막 1,500억 막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막 데려왔다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뭐 호날두 이럴 수 있겠죠. 호날두 어렸을 때 데려온 거잖아요. 그나마 이제 그래도 그 자국 리그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루니, 그다음에 퍼디난드 이런 선수를 에버튼이나 리즈에서 데려왔던 경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무슨 진짜 어마어마하게 글로벌하게 경쟁부터 아주 데려온 선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해버지도 그때 퍼거슨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퍼거슨은 물론 쓸 땐 쓰겠지만 그때 맨날 퍼거슨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돈으로 역사와 실력을 쌓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 계속 했던 것도
퍼거슨은 뭐 퍼기 아이들처럼 어린 선수들 키우는 거 더불어서 아니면 데려오더라도 잠재력을 보고 데려오면서, 왜냐하면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으니까 그런 선수들이 잘못 데려올 경우 팀워크를 망치는 걸 봤다는 거죠. 물론 실패한 선수도 있어요. 후안 베론 같은 선수들은 돈 많이 주고 데려왔다 실패도 했지만 뭐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되도록이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해버지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퍼거슨 감독이 맨유의 선수 데려오는 것들은 확실히 맨유에서 얼만큼 뛰기를 관절해야 하느냐, 내가 이 팀에 오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뭐 치차리토예나 뭐 지금 하파엘의 이야기나 해버지가 들려줬던 이야기를 또 생각해 보면 확실히 좀 맨유에 좀 그런 게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의미론 포그바도 저는 그러니까 결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뭐 포그바가 그러니까 떠나야 된다도 아니고요. 포그바가 조금 더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나는 뭐 예를 들면 맨체스터에 남아서 모든 걸 한번 다 던져보겠다 한번. 부상 몸 다 회복하고 이제는 정말 내가 뛸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해서 한번 다 해보겠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한 상태에서 이제는 좀 새로운 무대에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런 거취를 좀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꾸 애매하게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좀 떠난다고 잠깐 뭐 이상한, 물론 스스로는 아니지만 흘렸다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잘하니까 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있으면 같이 한번 뛰어볼 만하네 쟤는. 뭐 이런 거는 저는 약간 너무 자꾸 간보기의 느낌이 들어가지고, 부패가 있건 없건 누가 있건 없건 뭐 맨유는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포그바도 그 존재하는 맨유를 위해서 일단 현재 소속이라고 한다면 모든 걸 다 던지든지, 아니면 자기가 모든 걸 던질 수 있는 새로운 팀을 찾든지,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자기의 모든 걸 한번 쏟아붓는, 팬들은 그런 거 보고 싶지 않을까요? 포그바한테. 그런 의미로 포그바가 이제는 자신의 어떤 거취를 결정하는 건 팀을 위해서도 포그바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